최근에 임신 4주째인데 코막힘이 너무 심해 저에게 상담하러 왔던 35세 여성분이 있었거든요. 그분은 자신은 원래도 약간의 천식이 있어 향수나 음식 냄새에 호흡이 답답하고 힘들며 평소에도 코가 자주 막히는데 이게 밀가루 음식이나 소고기를 먹으면 가슴도 더 답답해지고 코가 심하게 막힌다고, 지금은 임신 때문인지 코가 더 심하게 막혀 코에 뿌리는 스테로이드와 알러지 약을 먹고 있다 설명하시네요. 임신 중인데도 약을 쓰고 계신다니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더욱이 음식 때문에 증상이 더 심해진다면 평소 역류성 식도염이나 호두염도 가지고 계시다는 거고, 또 폐와 기관지, 코 점막이 많이 건조한 상태에서 임신으로 몸의 온도가 올라가면 코 점막이 더 부어오르며 이게 임신이 진행될수록 점점 심해질 거고, 그래도 임신 상태에서도 안전한 약으로 병을 치료해야 한다면 저는 최대한 폐와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주면서 간과 위장을 자양해주며 임신 중에 먹어도 안전한 약초로 위 운동이 잘 되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써주면 점차 폐와 간, 위장의 진액이 차오르면서 폐의 기관지, 코 점막이 함께 촉촉해지니 임신으로 허혈이 계속 올라도 폐와 코 안쪽이 쉽게 부어오르질 않아 천식이나 코막힘이 덜 오게 되거든요. 또한 심장과 간이 촉촉하게 자양되면 혈관과 혈액도 촉촉해지며 탄력이 생기므로 자궁으로도 혈액이 잘 흐르게 되어 태아에게도 건강한 혈액이 잘 전달되게 되고요. 이후 이분은 한약을 드신 지 10일 후 제게 다시 오셨어요. 그리고 그동안의 상황을 말해주네요. 약사님, 그때 약사님과 상담 후 알레르기 약부터 끊어봤는데 그때부터 코막힘이 너무 심해 낮에도 코가 심하게 막혀 숨을 잘 못 쉬겠는 거예요. 그래서 코에 뿌리는 약도 더 늘려보고 알러지 약도 다시 먹고 정말 별의별 노력을 다 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는 거예요. 제가 원래도 임신이 진행되면 코막힘이 심해져 엄청 고생했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 스네피 주사가 자율신경 실조증에 도움이 된다고, 그게 큰 부작용이 없다는 걸 듣곤 시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한 번 받으니 낮에 코가 심하게 막혔던 게 50% 정도 뚫리고, 이틀 뒤 또 한 번 맞으니 낮에는 코가 거의 안 막히고, 또 3일 후 한 번 더 맞으니 저녁에 코가 막혀 잠을 못 자던 게 옆으로 누웠을 때 한쪽이 뚫려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효과가 있는지 몰랐는데 지금은 코로 숨을 쉬니 좀 살 것 같아요 하세요. 물론 11분 지어드린 한약도 어느 정도 효과를 더했겠지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그것도 임산부에게도 안전하게 심했던 코막힘을 해결해주니 저도 스네피 주사를 다시 보게 됐네요. 참고로 스네피 주사는 척추 주변의 자율신경 포인트를 찾아 식염포도당을 주사함으로 자율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척추 주변 근육을 풀어주어 신경을 풀어주고 저하되었던 혈액순환을 증가시켜 병을 치유하는 원리예요. 척추 주변 근육과 신경, 혈액순환이 좋아지니 각 척추신경이 담당하는 장부의 기능도 좋아져 소화력이나 심장, 폐나 간, 신장의 활동이 좋아지고 머리나 사지로도 혈액이 제대로 순환되므로 두통이나 안구 통증, 뒷목 뻐근함이나 어깨 통증도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아주 오래된 경우만 아니라면 사실 불면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긴장성 질환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거네요. 왜 동양의학에서 볼 때 불안이나 걱정, 분노, 사려가다 같은 각종 스트레스들은 하나같이 그 감정에 해당되는 장부를 긴장시키고 각 장부와 연관된 척추신경과 주변 근육의 긴장을 유발해 소화불량이나 역류성 식도염, 두통이나 뒷목 결림을 유발하게 되거든요. 가령 분노를 참고 억제하면 간이라는 장기가 심하게 긴장되고 수축하며 담즙 분비가 잘 안 되어 소화불량이나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키고, 간을 주관하는 척추신경 7번, 9번이 수축되고 긴장하므로 등이 마치듯 결리는데, 간을 주관하는 척추신경 자리인 격유, 간유라는 혈자리에 침을 놓거나 약침을 주사하면 그곳이 이완되어 소화나 역류성, 등 마침이 좋아지는 걸로 알 수 있죠. 또 체력이 많이 고갈되었거나 갱년기 같은 호르몬 저하 상태라면 불면증이나 공황장애가 쉽게 올 수 있는데, 이는 심장을 주관하는 척추신경 5번을 풀어주면 수면이나 공황장애가 어느 정도 좋아지는 걸 느낄 수도 있고요. 그러니 내부 장기의 긴장이 오래되었다면 사실 척추근 주변에 굳어진 근육을 풀어줘 척추신경과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치료가 한약과 더불어 정말 필요하네요. 참, 한 10년 전에 뒷목과 어깨에 두통이 너무 심해 제게 상담하러 왔던 40대 남성분이 있었거든요. 그분은 현재 스트레스와 과로로 그 어떤 약을 먹어도 두통이 낫질 않아 고통스러워했고요. 하지만 제일 문제였던 건 맥폭이 아주 좁게 느껴져 이대로 뇌로 충혈이 계속되다가 뇌혈관이나 심장에 문제가 올 수 있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약도 중요하지만 뒷목 근육을 무조건 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뇌혈관의 압력이 높아져 위험하다. 또 마음의 긴장을 최대한 풀 수 있게
깊게 호흡하고 최대한 중간중간 쉬면서 일을 하면 심장 주변 혈관도 이완되어 심장도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신신당부하며 한약을 지어드렸었죠. 그분은 한약은 10일 정도 드시고 한 달 정도 뒷목 근육을 풀기 위해 또 마음의 긴장을 풀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하였고요. 그리고 한 달 뒤 제게 왔을 때는 두껍고 단단하게 잡혔던 뒷목 근육이 다 풀어져 뭉친 거 하나 없이 얇아지고 말랑말랑해져 왔네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주 좁게 느껴졌던 맥박이 완전히 넓어져 보통 사람처럼 맥박이 활발하게 뛰는 거예요. 한 달 만에 혈관이 이렇게 되긴 쉽지 않은데 말이죠. 그래서 그때 알았네요. 척추 근육이 위축되고 굳어지게 되면 척추근 신경이 눌리고 혈액이 덜 가게 되면서 오장육부가 약해지고 맥박 자체도 좁아지고 위축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척추 근육을 풀어주고 척추 신경과 신경 아래 혈액이 온활해지면 오장육부가 그래서 혈맥이 이후 맥박이 정상화될 수도 있다는 걸요. 하지만 지금은 스네피 주사가 이분처럼 척추 근육을 풀어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으니 척추근 긴장이 높은 분들에겐 특히 병이 몇 년 동안 진행되어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께 저는 스네피 주사도 권해봐야겠네요. 그럼에도 운동이나 마사지로 척추 더 깊은 곳의 근육도 풀어주고 때론 그렇게 눌리고 약해져 버린 신경 탓에 위축되고 허약해진 내부 장기들을 도와주는 한약도 써주면서요. 참고로 자율신경 실조증이 심하더라도 병이 얼마 되지 않은 경우엔 사실 스네피 주사보다도 더 빠르게 이를 다스릴 수 있는 한방 과립제가 있어요. 가슴 답답증이나 심장 두근거림, 잦은 소화불량과 역류성 식도염 같은 교감신경 항진으로 인한 증상일 경우에요. 그리고 그 처방은 자음강화탕, 향사평이상, 청패탕이란 과립이네요. 왜 자음강화탕은 상부로 동하는 허혈을 식혀 내려주고 향사평이상은 소화를 촉진하면서 상부로 받쳐 올라가는 기운을 하부로 풀어내리며 청패탕은 폐에 정체된 열기를 식혀 내리면서 끈적한 가래담을 삭혀 상부로 열이 올라 생긴 가래담을 없애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후 상열감이 많이 완화되고 역류성이나 소화력이 회복되었다면 과립의 용량을 전체적으로 줄이거나 빼면서 사물탕이나 연령고본다는 속이 더부룩하면서 대변이 설사로 나올 때는 오히려 소화불량도 설사도 심해질 수 있으니 용량도 체질도 고려해서 쓰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혈액의 질과 하초 신장의 음액 진액을 채워준다면 혈액과 음액이 부족해져 허혈이 오르는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인한 증상들은 점차 안정되게 될 거네요. 물론 현재 마음을 어지럽히는 스트레스 상황은 어느 정도 마음을 다스리면서 불안도, 걱정이나 분노도 조금씩 내려놓는다면 효과는 더욱 빨라질 거고요. 그럼 예리하신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앞에 임산부는 도대체 스네피 주사로 왜 천식이나 코막힘까지 좋아진 거냐라고요. 사실 자율신경 실조증 증상 중에 상체 허혈이 오래 계속되면 기관지와 폐가 건조하게 마르고 이게 코 점막까지 마른 상태에서 열이 계속되니 폐포와 기관지, 코 점막이 부어올라 가슴 답답증과 코막힘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에 식도와 식도 간략근까지 건조해지면서 위축되므로 역류성 식도염이나 호두염 증상이 동반되는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사실 앞에 임산부도 이런 경우였기에 스네피 주사로 척추근 긴장이 이완되어 혈액순환이 온활해지고 한약으로 폐와 코 점막이 촉촉하게 자양되니 코막힘과 천식이 확연히 좋아지게 되었던 거였죠. 하지만 한약은 몸에 스며들어 마치 자연적으로 몸이 좋아진 것처럼 조금씩 나아지기에 본인은 스네피 주사로 큰 효과를 보았다 생각되었던 거고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두 가지 치료가 시너지 효과를 내어 그리 좋아졌다 말씀드릴 수 있네요. 오늘은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두루 도움이 될 스네피 주사에 대해 이게 어떻게 자율신경 실조증을 조절하여 소화불량증이나 상열감, 불안증이나 두통을 고치고 나아가 천식이나 코막힘, 역류성 식도염 및 후두염을 완화해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지 깊이 있게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졌네요. 더하여 그런 자율신경 실조증에 동양의학에서는 어떤 치료를 하고 임산부에겐 또 어떻게 약을 쓰는지까지도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자율신경 실조증과 스네피 주사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복을 부르는 감사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